이제 설계사님들이 AI하고 안 친하신 것 뿐이지, 이제 AI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빠르고, 자동화라는 게 말만 자동화가 아니에요. 이제 진짜로 자동화가 되고 있고, 저도 블로그 자동화 시스템 지금 몇 개 쓰고 있는데, 자동화와 그렇지 않은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온라인 고객을 놓치지 말아라. 이거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은 개수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캔슬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캔슬도 나고 당일날 펑크도 나고 하는데, 온라인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온라인은 여러분들의 온라인 가게를 만들어 놓으면 24시간 고객이 방문을 해요. 그 24시간 고객이 방문해서 여러분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고 문의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어요. 제 수강생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저께도 저한테 연락이 오셨는데,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상담받을 DB가 10개가 나왔다 그러는 거죠. 10개만 상담을 해도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병력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병력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의 공통점들이 병력이 많다. 그래서 이제 심사 넣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보험사 뭐 심의 넣고 막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론적인 내용들이랑 실무적인 거 같이 묶어서 할 거니까 2시간 동안 알차게 좀 같이 들어주시면 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AI로 비서를 고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AI가 이제는 여러분들의 필수의 아이템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바뀌냐면, AI를 활용하는 설계사와 그렇지 못한 설계사는 격차가 엄청 벌어질 거예요. 어떻게 벌어지냐? 여러분들의 고민이 뭐예요? 만날 사람이 돈 주고 언제까지 사느냐?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우리한테 이제부터 7년 분급으로 바뀌잖아요. 수수료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장기적으로 깔려서 들어오는데, 내가 이 돈으로 DB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이제 선택할 시간이 왔다는 거죠. 몇 달 후에.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AI라는 거죠. AI 분급은, 그래서 오늘 필수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2025년 11월 25일 날 네이버가 전반적으로 개혁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네이버는요, 갑질을 잘하는 회사예요. 아세요? 네이버는 통보를 안 해요. 그냥 지 멋대로 바꿔요. 지 멋대로 바꾸고 따라와. 이렇게 하는 회사로 유명해서 마케터들이 네이버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지 멋대로 또. 뭘 바꿨냐? 네이버에서 이제 네이버 지수라는 거가 생겼는데, 네이버 지수를 확인할 수 없게끔 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금 블로그 하시는 분 운영하고 계세요? 네,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하고 계시죠? 지금은 내가 블로그 지수를 끌어갖고 올 수가 없어. 과거 데이터로만 갖고 올 수 있지, 최신 데이터를 끌어갖고 올 수 있는 데이터를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차단시켜버린 이유가, 상업적으로 그거를 판매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네이버 블로그 판매하는 1000만 원에 지금 최저가 블로그가 1000만 원 정도에 매매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차단하겠다. 그렇게 못 하겠다라는 곧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AI로 지금 찍어내고 있어요. 개발자가 아니고 마케터 하는 친구들이 AI 자동화 시스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AI 블로그로 찍어내고 있어요. 찍어내고. 그러니까 찍어낸다는 거 뭐예요? 엔터만 치면 알아서 블로그 다 써진다는 거예요. 엔터만 써지면. 그런데 그 대량을 네이버가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지금 네이버 행태를 보니까 구글을 따라가고 있어요. 구글을. 그러니까 결국 구글이 형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 형님은 네이버 동생이야. 근데 동생이 형님을 따라가지, 결국은 그 형태를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냐?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네들이 발표를 했어. 이제는 네이버가 검색 로직을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홍보를 무리하게 했던 블로거들은 옛날부터 무리하게 사요나라가 됐어요. 사요나라가 됐냐는 게 딴 세상에 갔다. 노출이 안 된다. 아무리 글을 써도 노출이 안 된다. 예전에는 노출이 잘 됐는데, 그래서 이제는
AI 여기 잘 보시면 AI 검색의 시너지 더 신뢰할 수 있는 검색을 향할 수 있는 전진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미 나는 블로거들을 더 밀어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제 누가 봐도 기계고 AI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GPT 네이버보다는 젊은 친구들은 GPT를 요즘 더 많이 활용해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량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검색량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 계신 팀장님 한번 저는 이렇게 강의하면서 질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네이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신뢰있고 검색을 가장 먼저 하는 공식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것도 있죠. 그 한 번만 더 혹시 왜 네이버를 제가 그래도 놓치지 말라고 할까요? 제일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머니들은 GPT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60대는 GPT를 안 해요. 그러니까 GPT가 익숙한 세대가 아니야. 예. 근데 우리의 고객은 누구죠? 우리의 고객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의 주 타겟은 누구예요? 돈이 있는 어머니들이 우리의 주 타겟이잖아요. 돈 있는 아저씨들도 아니고. 그 어머니들은 네이버가 익숙한 거야. 그래서 검색창을 아직도 네이버가 먹힌다는 얘기는 검색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 엄마들이. 젊은 친구들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하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패턴이 익숙해져 있는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블로그도 30분이면 포스팅해요. 30분 포스팅하는데 상위 노출 로직이 있어요. 그 로직을 프롬프트라고 알고 계세요? AI 프롬프트를 매겨서 글을 쓰면은 상위 노출이 다 됩니다. 이제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AI뿐만이 아니라 스레드, 인스타, 유튜브, 릴스, 쇼츠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또 바뀐 거 알고 계세요? 유튜브 회장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 알고 계세요? 유튜브 회장이 자동화 다 차단하겠다 그랬어요. 자동화 요즘 뭐 부업 해가지고 뭐 1,000만 원 쉽게 벌었어요. 뭐 자동화 해가지고 뭐 500만 원 벌었어요. 막 해가지고 찍어내는 거 있어요. 막 AI 활용해가지고 그거 지금 다 비공개. 유튜브에서 전담적으로 단속에 나섰어요.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단속에 나섰고. 자, 그렇다면 혁변하는 보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는 이제는 제가 해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제 수강생들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네이버도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약관. 그 약관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잘 돼요. 그 네이버 약관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친구가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AI를 활용을 해도 약관대로 활용을 하는 친구는 계속 뻗어나가는데 약관대로 활용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친구들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AI 활용해서 인간미 내는 냄새를 통해서 가망 고객을 창출하겠다라는 거죠. 가망 고객을 창출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후기가 중요하니까 뭐 후기 뒤에 있으니까 계속 할게요.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AI에서 그 네이버에서 발표한 공식 내용이 이거예요. 발표가 EEATI라는 공식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경험과 본인의 경험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리고 전문성이 부각돼야 된다. 세 번째 권위의식, 사회성, 그리고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 이거가 들어가는 컨텐츠를 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봤어요. 테스트를 많이 해보니까 일부는 키워드에 따라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그래서 그럼 이번 분들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서도 오늘 제 강의 보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가망 고객 근데 블로그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스레드 통해서도 하고 있고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왜 블로그일까? 왜 블로그일까요? 팀장님. 왜 제가 블로그를 하라고 할까요? 왜 블로그를? 잘 모르겠어요. 예. 왜 제가 블로그 하라고 할까요? 다른 플랫폼보다 좀 더 신뢰성이 높은 것 같아요. 신뢰성이? 제가 왜 하라 그래요? 공짜라서. 돈이 안 들어서 돈이 안 들어요. 네이버에서 무료로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카페는 어때요? 카페 요즘 검색창 들어보면은 보험 같은 거는 카페하고 블로그가 독점을 하죠.
근데 대부분 카페 팀 꾸려가지고 막 하는 친구들 있죠.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카페 팀들을 많이 만나는데 카페 팀들이 그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최저가 카페 매입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갑니다. 1,000만 원. 그 팀 구성하는데 그리고 나눠 먹기예요. DB가 나눠 먹기식이에요. 나눠 먹기. 근데 블로그는 어떻게 해요? 블로그는 내 거. 내 거라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나눠 먹기를 할 필요가 없어. 나만의 고유의 시장이야. 그럼 얼마나 괜찮아. 돈도 안 들어가. 열심히만 하면은 가만 고객도 창출할 수 있어. 나눠 먹게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무기를 삼을 수 있는 것도 네이버 블로그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럼 어저께 같은 거 예시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후기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저께 일시납 연금 2억짜리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1억짜리가 문의가 와가지고 부부랑 같이 1억씩 하겠다. 왜 1억씩 문의가 들어오고 할까요? 이게 시장 조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돈을 누가 버느냐? 블로그로 네이버 특히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돈을 누가 버느냐? 시장 조사를 잘하는 애가 돈을 버는 거예요. 시장 조사가 뭘까요? 시장 조사가 뭘까요? 시장 조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 그렇죠. 시장 조사는 내 고객이 어디 있느냐는 거야. 돈이 벌릴 때가 어디에 돈이 벌리냐는 거죠. 이게 뭐냐? 그것이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키워드에 있다는 거야. 답은 키워드에 있어요. 키워드 발굴을 잘하는 애가 돈을 제일 빨리 버는 거예요. GPT는요, 포스팅까지 다 해줘요. 근데 키워드 발굴을 잘하는 친구가 계약이 빨리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강의하고 왔는데 부산에서 계약이 3일 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너한테 너무 고맙다고 선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냐 했더니 내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3일 만에 계약이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뭘 했냐? 결국은 키워드였어요. 강사님 답은. 결국 그렇구나. 고객이 니즈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5천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이버 시장, 국내 시장.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왜 AI를 하라 그러냐면 2026년도나 AI 시장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돈이 몰리고 있어요. AI 쪽에. 지금 전체 AI 시장에 2032년까지 약 2,704억 달러 투자하겠대요. 보험산업만 해도 55억 달러 투자하겠대요. 전 세계 보험사들이. 그러니까 AI가 이제는 대세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뒤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돈이 몰리니까 얼마나 얘네가 기술이 발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발전하면 우리가 그 기술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라는 거, 익숙해지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미 AI가 저것도 다 해줘요. 보상 청구도 해주고, 심의필까지 심의필은 아니고 보상 청구해주고 보험 그거 심사 있죠? 이 사람 병력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긁어갖고 와요. 그리고 채팅 상담까지 만들어주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채팅이 아니에요. 진짜 전문가가 상담하듯이 그런 식으로 채팅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삼성화재, DB선보, 농협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발표했어요. 작년에 AI로 다 전환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다 전환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정 직업을 받는 친구들을 대거 정리하겠다. 고정 직업을 받는 친구 언더라이팅이라던가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 나가는 대기업들 그 비용 있죠? 이거를 다 정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 퇴직하겠죠. 이제는 강제퇴직의 시대예요. 강제퇴직. 이제 옛날처럼 회사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 자동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그렇다면 네이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자동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들어올 때 상담이 들어왔어요. 고객 상담이 들어왔다. 이게 자동화 아닌가요? 나 계속 돌아다니는데 상담이 들어왔어요. 이거 상담해 주세요. 저거 상담해 주세요. 이게 자동화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DB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는 DB 아니에요? 돈 주고 사도 당일 캔슬하는데
이것들 열받게, 그리고 나 차단하고, 빡돌아. 아니에요? 돈 주고 샀는데도 돈 버렸다. 그 돈이면 우리 가족이랑 얼마나 좋은 거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열받게 하는데, 근데 우리는 돈을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노력만으로 가망 고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수업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시고,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어떻게 바뀌냐? 보험금 심사 업무를 하는 85%가 대체가 가능하대요. AI로. AI가 그만큼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이거가 대박이에요. AI가 의료 기록 분석 기록기까지 다 가져가요. 이 사람이 병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미 뭐 다 했지만 이제 AI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더라이팅, 리스크 평가, 보험료 산정 자동화까지 하고 고객 상담까지 기본 상담. 젊은 친구들은 요즘 얼마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토스가 되는 거예요. 토스는 뭐죠? 토스만 쓰면은 보험박 뭐 상담 신청하세요. 뭐 보험료 뭐 무리하게 합니다. 막 해가지고 뭐 토스 직원들이 만납니까? 어떻게 해요? 모바일 네, 이거를 얘기 안 했구나. 온라인 영업의 꽃이 뭘까요? 블로그 해보셨으니까. 온라인 영업의 꽃이 뭘까요? 안 만나고, 예. 채팅. 그렇죠. 모바일 영업의 꽃은 전국구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국구 상담. 난 여기 있는데 카톡으로 그리고 전화로 제주도 있는 사람도 상담할 수 있고 부산에 있는 사람도 상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고의 꽃이 뭐야? 최고의 꽃. 돈이 안 들어갔는데 모바일 청약이야. 모바일 청약.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는 무조건 1회 만나야 된다고 그거 기재하라 그러죠. 예, 인카가 특히 그랬잖아요. 기재 맞냐냐? 1회 대면입니다. 짜증나 죽겠네. 네가 차비 줄 거야? 부산 KTX까지 갔다 하루를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고객도 안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예요. 고객도 안 만나고 싶어 한다. 고객도 안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여러분들 기회. 여러분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만 하면은 고객이 창출되면서 모바일 청약까지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노트북 키고 작업을 했는데 저한테 카톡들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디지털 노마드를 나보고. 그래서 보험 디지털 노마드 맞긴 맞네. 왜냐하면 바닷가 바라보면서 상담을 하고 있어. 카톡 상담을 하고 있다고요. 나는 그래서 뭐 상담하다가 그 사람 계약하면 모바일 청약하고 아니면 생각해 볼게 하면 그것까지는 내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고객까지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로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가 유튜버가 됐는데 유튜버는 뭐죠? 유튜버는 심의필이 빡세요. 알고 계시죠? 그 심의필한테 2주 걸리죠. 2주. 근데 블로그는 아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시라. 지금 AI가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AI가 발전하면서 그 AI 도구가 굉장히 많아요. 챗GPT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제스파크도 있고 퍼블리시티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기능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우셔야 되는 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여러분들은 이미 대세에 올라갔다. 이미 흐름을 타는 사람과 흐름을 타지 않는 사람은 달라질 것이다.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 이번에 만났던 분은 강사님 너무 이제는 DB 때문에 고민은 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DB 때문에. 계약은 아니야. 계약은 아니고 DB 때문에 고민거리는 좀 없어졌어요. 왜? 열심히 하니까 고객이 창출되니까 제가 해외에 가는 게 이제 좀 부담스럽대요. 왜냐하면 고객을 놓칠까 봐. 계약하고 뭐 어느 정도 내가 매출을 하고 갔으면 훨씬 좋은데 계약을 하지 않고 가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지. 그 이해하지. 다음 달 급여를 책정해야 돼. 우리 지금 일수가 짧잖아요. 다음 주부터 또 우리 장기 휴식 들어가니까. 그래서 장기 휴일이지, 휴일.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내용 한번 찍으세요. 이거. 주요 도구의 비교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활용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GPT예요. GPT. GPT를 쓰시고 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게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핫한 게 제스파크하고 제미나이예요. 요즘 영상 많이 뭐 니노 나노바나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죠. 이거 다 제미나이로 합니다. 제미나이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조사하는 거는 퍼블리시티가 잘하는데
퍼블리시티도 대박이긴 한데 그거에 이제 지금은 제스파크도 잘하고 클로드 AI랑 제미나이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 자료긴 한데 그냥 제가 아직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그래서 리크루팅 입사 문의, 보험 상담, 법인 한참 할 때 지금도 법인 문의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포스팅으로 350만 원 한 거 포스팅 2개로 안 했어요. 사무실에서 했어요. 사무실. 사무실에서 한 거. 그리고 최근 이거 한 거. 그리고 이게 간병이 계약한 것들. 제 이제 실질적으로 강의 저까지 이제 오늘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 진행되는 것들, 그 고객들이 물어보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블로그 통해서 온 거 다 전부 다 블로그. 이게 제일 쉬워. 이런 게 제일 재밌어. 이게 뭐죠? 적금 같이 가입시키는 거 아세요? 근데 고객이 뭘 알아? 제일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종신보험을 대면으로 하면 다 깨지죠. 나 적금인지 몰랐는데, 이거 적금인지, 그거를 우리가 불안전 판매라 그러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아니야. 온라인은 고객이 종신보험인 걸 알고 있어. 종신보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환급률 높은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깨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깨질 일이 없어. 다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뭐야? 얼마 해드려요? 30만,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그리고 5년 납, 7년 납. 5년, 우리는 지금 단기납 종신 팔잖아요. 5년 납, 7년 납하고 3년 거치해서 10년 비갔습니다. 그냥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종신인 거 알아. 이거 종신보험인 거 아시죠? 한 번 더 니즈 시켜주고. 그럼 고객이 알아. 알고 있어요. 그럼 얼마짜리 해드릴까? 제일 쉽지. 왜냐하면 병자, 우리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질병 보장보험으로 팔려고 그랬더니 병력이 막 튀어나온 거야, 이분이. 그리고 보장보험 가입하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 병원 이력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입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산을 늘리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러니까 자산을 늘려하고 싶은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의가 오면은 재밌어요. 뭐야? 50만 원? 네. 50만 원 하면 뭐만 비교해주면 돼요? 뭐만 비교해주면 될까요? 저 50만 원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고객한테 뭘 제공해줘야 돼요? 그렇죠. 고객한테 계산해줄 게 뭐야 우리는? 사망률하고 환급률. 당신이 혹시 부재 시 가족들한테 얼마가 돌아가고 당신이 10년까지 유지하면 환급률이 얼마가 되니까 유지할 건 유지하시고 뭐 중간 해지하실 거면 해지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연금하고 종신보험 팔기가 제일 쉽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연금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리고 블로그 TV 몇 개 들어오셨대요? 40개 계산해봐. 지금 DB 값이 얼마예요? 7만 원이 얼마예요? 얼마를 벌었어? 280. 계산 빠르시네. 280만 원의 돈을 번 거죠. 왜? 노력만으로 여러분들 DB 값을 아낀 거예요. 그럼 이 DB 값이 흔한가요? 그리고 DB 만나도 말씀드려요. 요즘 좀 나도 계속 전화 와. 갑자기 뭐 정부에서 뭐 어디 뭐 기관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모바일 청약했습니다. 뭐 3개 들어왔습니다. 모바일 청약했습니다. 이분 스토리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이분은 6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블로그도 모르고 AI도 전혀 모르는 분이 월납 100을 했어요. 그것도 한 달도 안 돼서. 기분이 어떨까요? 본인은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을 모바일 청약 종신보험으로 100을 했다니까? 소개까지 받아가지고 2명이 들어가서 100을 했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째지지 않을까요? 예? 이분이 저 찾아오셨을 때도 되게 저 이거 사업에 이번에 하던 거 프랜차이즈 망해가지고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진짜 이거 이번이 아니면 저 망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방법이 있다 그랬죠, 제가.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길을 알려줬더니 운도 받쳐줬어요, 이분한테. 운도 받쳐줘서 고객을 잘 만났지. 고객이 바로 계약했는데 뭘 계약했냐? 그냥 바로 얘기하자면 농협 종신보험을 그냥 100만 원을 해버린 거야. 7년 납으로. 농협 종신보험 상품 아세요? 그게 감액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 꽂혔어, 이 고객이.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모바일 청약 얼굴 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저한테 신세계네요. 이런 일이 있을지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날 때 급여를 얼마 받으셨을까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받았겠죠.
갑자기 돈 한 푼 없다가 갑자기 1,000만 원 발생하는 일이 발생한 거야. 뭘 했기 때문에. 뭘 했어 이분은.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뭘 했죠? 아 돈은 들어갔다. 29,000원. 29,000원 뭐가 들어갔어? GPT 가격 29,000원은 들어갔는데 이 GPT 지금 사용 안 하시는 분들 GPT 저 안 써요. GPT 지금 한 달 무료입니다. 지금 기존 회원 말고 신규 회원 한 달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경험해 보시고 자 돈이 안 들어갔는데 블로그하고 GPT만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거야. 어디서? 컴퓨터로.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새로운 세계예요. 대면이 물론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면하면 가족 계약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맞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그 통로는 블로그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모르는 거지. 아유 뭐 안 해봤어 몰라요. 안 해봤어. 보험도 안 해보셨잖아요. 다 처음이지 뭐 보험도 우리가 뭐 전 태어나게 보험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다 사연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 포스팅 하나 했는데 고객문이 3건 왔어요. 이런 것들 어떨 것 같아요? 포스팅이 이런 거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실무로 계속 답을 드리고 있는 거야. 포스팅 하나로 무기가 3개가 어때? 어떻게 계약했을까요? 했어. 계약했어. 근데 여기에 포스팅하려면 뭘 해야 돼요? 키워드 발굴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키워드 발굴을 잘했어 이 친구는.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멋있다,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GPT하고 블로그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여기 내가 늘 강의 때 늘 재밌게 그냥 하는 얘기인데 자 GPT가 형일까요? 블로그가 형일까요? 제가 항상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예요. 재미로. GPT가 형일 것 같아요? 블로그가 형일 것 같아요? 맨 뒤에 팀장이 어떠실 것 같아요? GPT가 형일까요? 블로그가 형일까요? 네? 근데 맨 뒤에 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왜냐하면 나이는 블로그가 많은데 똑똑한 건 GPT가 더 똑똑해요. 그래서 저는 GPT가 형이라고 그래요. 어차피 네이버는요 GPT를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봐도 공부를 해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이버는 GPT를 따라가야 돼. 왜? GPT는 글로벌이야. 제미나이는 구글이에요. 지금 네이버가 GPT 중에서 그 챗 GPT 운영하는 것 중에서 유명한 거 있어요? 네이버가 하는 거?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없잖아 우리는. 우리한테 익숙한 거 네이버 검색 막 아직 없잖아요. 그런 만큼 GPT가 네이버를 알아요. 내가 해보니까 GPT가 네이버를 알아. 그래서 네이버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 그래서 그거를 프롬프트라는 그거 시스템을 통해서 답해 나가는 거야. 왜? 네이버도 직원들이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걔네들이 검수하는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있어요. 기계가 하는 거야. 기계가. 다 로봇이 하는데 AI 로봇이 하는데 그 검수 기능을 GPT가 알아. 그래서 다 피해 나가는 방법을 알고 아까 제가 상위 노출이 있다죠. GPT는 네이버 어떻게 명명하면 상위 노출시키는지를 알아. 아세요? 얘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 줄 안다고요. 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GPT는 얘를 어떻게 활용해서 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우리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탑재하라 했죠. 탑재.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나만의 시장을 발굴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가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예전에는 최저가 블로그라는 게 있어서 독점했어요. 독점. 파워 블로거들이 독점했어. 최저가들이. 아직까지 독점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다 독점했는데 네이버가 가끔 가다가 혼자 저거를 잘해. 제가 얘네들이 뭐라는데 1년에 한 3번 정도 얘네들이 지 멋대로 바꿔. 알아? 그 통보도 없어. 그냥 바로 바꿔버려. 따라오버려. 말아버려 하면서 최저가 블로그로 됐던 애들이 다 저품질이 돼버렸어요. 왜? 뭐 때문에? 최저가 블로거들이 그냥 재밌는 소리로 최저가 블로거들이 돈 벌어가는 거를 못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린 재밌게 얘기하는데 그 네이버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저품질에서 무리한 홍보. 그러니까 홍보를 너무 무리하게 했던 친구들, 그 다음에 갑자기 아이템 바꾼 애들. 그런 친구들이 저품질이 많이 됐어요.
그럼 갑자기 최적 3 있다가 제가 아는 분들도 최적화 블로그 했다가 갑자기 저품질이 되니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방문자가 하루에 5,000명씩 들어왔는데 갑자기 방문자 10명도 안 들어오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블로그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 블로그 안 하면 다 일반이죠? 일반인데 지금 일반하고 이 준체 여기에서 DB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기회죠. 네이버가 로직이 바뀌면서 자, 일반하고 준체 1, 2단계 여기에서도 DB가 다 나와요. 여기에서. 기존 저한테 개인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DB가 다 나오는 게 여기에서 DB가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DB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소수의 갑질이지. 나는 최적화 블로그 갖고 있으니까 그냥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오는 돈을 버는 친구들은 AI를 활용해서 키워드 발굴을 했더니 돈이 들어오더라. 돈이 아니지. 고객이 발굴되더라. 가만 고객이 발굴하더라. 그러니까 고객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소중한 우리의 적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블로그 지수는 이제 체크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뭐 신경 쓰냐? 블로그를 하세요. 돈 안 들잖아요. 여러분들 AP 하시잖아요. AP 연습하고 상품 분석하고 공부하잖아요. 블로그 하나 개설하는 거 돈 하나도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하나 개설하셔가지고 자, 두 번째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GPT로 하는 거 GPT로. 나중에 그거는 또 한 번 기회 있으면 얘기할 텐데 GPT로 내가 어디 시장을 대한민국에 아직 허점이 있어요.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시장 조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저거 보장성 보험 시장에 몇 % 포함할까요? 보장성 보험 해보셨어요? 시장 조사 다 해보셨어요? 챗 GPT나 퍼블리시티 통해서 95% 포화예요. 네, 보장성 보험 95% 언제까지 이거 깨고 가르치고 이게 뭐 언제까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는 진짜 포화가 왔다는 거야. 포화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답을 빨리 드릴게요. 근데 이 시장은 아직까지도 60%에 머무르는 있는 시장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돈 버는 시장이 있어. 어딜까요? 연금. 우리나라 연금은 아직까지도 시장이 많아요. 60% 점유율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또 더시 소식.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게 뭐죠? 강제퇴직. 강제퇴직자 이제 지금 재난이 되면 다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뭐 1억 줄 테니까. 2, 3억 줄 테니까. 제가 지금 상담하는 게 뭐예요? 일시납 연금. 요즘요, 고객들이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프랜차이즈를 안 해. 이제 중국집 치킨집을 안 한다고요. 왜 하냐 그랬더니, 이 자금을 노후 자금으로 묶으려고 그래. 불안하니까 안전하게 돈 받고 싶다는 거야. 이 시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시장이 괜찮다고요. 문의가 꾸준히 들어온다고요. 뭐 30명, 50명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지 않아요. 10명만, 한 달에 10명만 문의 들어오는 것도 꽤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언제 그렇게 몇 억짜리 자산가들 상담합니까? 그 사람들 자본력이 있잖아. 그거 하면서 일시납이 아니라 연금하면서 그게 돈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면서 보장성 리모델링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연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이라서 고객들은 자산이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올려도 자기네들은 기꺼이 감수한다고요.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다 이자 포함해가지고. 근데 보장성 보험은 뭐죠?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보장성 보험은 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상담해보세요. 엄마들은 10,000원, 20,000원 깎으려고 그래. 더 싼 데 없나요? 가성비 좋은 데 없어요? 똑같은 조건이면은 그러면 뭐 이렇게 하니까 짜증나는 거. 병력 막 튀어나오고 더 싼 데 가고 막 이러니까 고객 뺏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연금은 아니라고요. 연금은 여러분들이 전문가 포지션하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서 공부를 하시면 연금 시장은 아직까지는 올해 2026년도는 연금 시장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연금하고 변액연금 쪽이 관심도가 지금 많아요.
많고, 특히 이제 카디프라든가 IF 그 변액연금이라든가 하나생명 변액연금 같은 거가 가입률이 엄청 올라갔어요. 고객들이 관심 많아졌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준비하셔가지고 수수료를 떠나서 그게 돈 얼마 안 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일단 계약 블로그 통해서 고객 발굴했으면 내가 돈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셔가지고 계약부터 하시라니까요. 계약부터. 근데 보장성 보험도 되는 시장이 있어요. 어떤 시장이 될까요? 보장성 보험에서 요즘도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시네. 간병인 시장은 안 주고 내가 보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엄청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실무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작년도 5월에 간병인이 저거 이슈가 됐죠. 한번 변경됐죠. 자, 그때 여러분들 간병인 많이 파셨어요? 예. 네. 많이 파셨어요? 여러분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자, 온라인 조직은 어떻게 됐을까요? 간병인 이슈가 터졌어. 그럼 온라인 조직은 어떻게 됐을까요? 걔네들 1년 연봉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아는 신입은 3개월 차인데 타사야 타사. 3개월 차 완전 왕초보인데 월납을 800인가 했어요. 700인가. 간병인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계속 계약만 한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야근할까 안 할까요? 집에 안 가지. 집에 왜 가? 다음 달 급여가 결정되는 건데 집에 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내가 집안 살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다음 달 그렇게 이슈가 끝났어. 이슈가 끝나고 다음 달이 됐어. 다음 달이 됐는데 DB가 그렇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온라인 영업은요, 3W, 4W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3개 계약, 2개 계약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온라인은 이슈가 터졌을 때 1년 연봉을 버는 구조야. 내가 보니까.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슈가 딱 터지잖아요. 그때 블로그를 하는 친구, 카페 하는 친구, 유튜브 하는 친구가 돈을 버는 거예요. 고객이 다 몰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주변 설계사한테 연락할 것 같죠? 그게 엄청 아이러니야. 전 고객한테 물어봤어요. 왜 설계사가 그렇게 많은데 왜 주변 설계사한테 안 하시고 왜 저한테 하세요? 귀찮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관리해주는 설계사한테는 해요. 관리 꾸준하게 잘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해요. 근데 관리 진짜 잘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냥 검색 통해서 얼마 안 하니까 5만 원, 6만 원 하잖아, 간병인이. 그러니까 그게 막 개수가 막 10건, 20건, 30건 그냥 계약이야. 그냥 주민번호 달라면 다 줘. 바로 심사되면 바로 모바일 청약이야. 바로 모바일 청약 보내주세요. 이거야. 이슈잖아요. 이번 달 아니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이 막 몰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꽃이에요. 이걸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고 나서 할걸. 내가 왜 안 했을까? 내가 내가 왜 안 해봤다는 이유로 내가 왜 안 했을까? 이게 바로 변명이죠. 변명. 여러분들 보험도 뭐 주변에서 하라 그래서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뭐라고? AI, GPT라는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들한테 탑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GPT만 잘 활용하면은 고객 발굴하는 거는 일도 아닌 거야,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뭘 신경 쓰냐? 요거에 신경 쓰세요. 이제 요거. 이제 2026년도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뭐 보험사 맘이지. 뭐 보험사들이 뭐 갑자기 통보해 버리니까 뭐 이번 달만 팔겠다. 뭐 트리플 연금 같은 것도 재밌어요. 트리플 연금도 상품 없앴다가 마감 쳤다가 이번 달 없어집니다 했더니 몇 달 있다 또 생기잖아. 웃긴 거 아니야? 근데 설계사들은 우리는 뭐 온라인 조직은 뭐만 돼? 고객 창출하고 계약만 하면 되잖아. 이슈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걔네들이 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블로그로 제가 아는 저의 온라인을 했던 친구들은 트리플로 100하고 150하고 그럼 150 저한테 전화 왔어요. 새벽 12시 반에. 얘가 미쳤나? 그러니까 내가 고맙대. 뭐가 고맙냐? 그러니까 방금 트리플 연금 150 계약했어요. 20분 만에. 20분 만에 얼굴도 안 본 직장인 과장이 계약을 했답니다. 대기업 과장이. 왜 했냐? 세금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거 뭐 직장이 뭐 그래서 바로 계약했대. 좋대. 너무 고맙대.
150만 원이면은 뭐 트리플 연금이 수술이 적다 그래도 갑자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떨한 거지. 기분이 이런 신세가가 있구나. 이런 게가 있구나. 나는 무조건 고객 만나야 되는 줄 알았더니 만나는 게 정석이긴 해요. 근데 만나는 줄 알았더니 만나는 그 기본 단계가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이제는 계약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고급 노하우 스킬 알려드립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왜? 항상 저는 AI 써요. 뭐 씁니까? 뭐 지금 AI 어떤 거 쓰세요? AI 통해 가지고 뭐 주로 많이 검색하세요? AI? 맞지? GPT 통해 가지고 사주팔자 아직도 많이 검색하시나요? GPT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검색률 1위가 사주팔자입니다. 예, 사주팔자를 1위예요, 1위. GPT한테 다 물어봐요. 나 생년월일 매달벤치인데 이번 달 운이 어떨 것 같아? 올해는 나의 대운일까? 뭐 이렇게 그 뭐 영리학 긁어 갖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고급 노하우를 오늘 우리가 또 제이어스 사업사 경력자 과정이잖아요. 또 제가 또 재경이 사람 친하단 말이에요. 제이사님 보고서 제가 또 대충 준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드셔도 여러분들한테 엄청 고급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걸 삼는 사람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같은 GPT를 썼어. 근데 누군가는 가망 고객이 창출되고 누군가는 조회수 폭발했대. 근데 누구는 문의가 빵이야. 나는 같은 GPT 썼는데 왜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는 거야? 그 노하우가 여기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요. 글 써줘. 포스팅해줘. 자, 안보험 써줘. 자, 안보험 써줘 하면 GPT는 뭐예요? 도구잖아, 도구. 안보험 써줘 하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지.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모호한 결과. 자, 그럼 결과 어떻게 돼요? 여기 읽어보세요. 모호한 결과. 평균적인 문장. 클릭률 낮아. 고객의 이탈률이 장난이 아닌 거지. 왜 똑같은 소리 하네. 근데 자, 왼쪽이 뭐야? 이쪽이 뭐야? 제목과 구조와 본문과 검토를 지정을 했더니 글 수준이 어떻게 돼요? 완벽하게 달라지더라.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글 수준이 달라져요. 그리고 아직까지 무료 버전? 안 된다. 무료 버전 이제 그만 쓰시라. 29,000원은 치킨 한 마리 값이잖아요. 그래서 치킨 한 마리 값은 투자하시라, 한 달에. 그건 너무 차이가 많아서 그건 건너뛸게요. 이제 나중에 있으니까. 차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능의 차이가 있고, 그 답변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얘가 일해주는 차이가 있어요. 정확도도 다르고, 답변도 다릅니다. 그래서 명확한 설계. 제목을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40대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에 대해서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갖는 고충에 대해서 설계를 해줘. 그리고 그들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설득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나한테 문의를 남겨야 되는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써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타겟이 누구예요? 타겟이. 나는 40대 여자가 타겟이야. 그 외에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40대 여자 얼마나 많아? 40대 여자가 암 발병률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이 될 거예요. 대부분 가족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쓰는 사람과 이게 뭐예요? AI 자동화. 이게 자동화. 글 써줘. 딱딱. 이게 뭐야? 요즘 뭐 유튜브나 뭐 쇼츠 보면 자동화로 요즘 누가 글 씁니까? 저는 자동화로 1분에는 글 씁니다. 그거는 애드포스트나 돈 벌려고 하는 친구들이고, 그렇게 글 써주는 거랑 이렇게 글 써주는 거랑 차이가 어떨 것 같아요? 확연하게 달라요. 확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동화 하는데 전 이거를 반자동이라 그래요. 사람의 손이 그래도 반은 거쳐야 된다. 사람의 심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자, AI는 질문의 구조가 결정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문을 잘하는 친구가 답을 명확하게 얻는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목표 기준이 분명할수록 결과가 빨라지고 정확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시장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여러분들이 계약하고 싶은 고객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산가들인가요? 아니면은 일반의 그냥 보장성 보험 알아보시는 분들이시는가요? 시장을 명확하게 해서 시장을. 그래야지 얘가 답도 명확하게 해줘요. 근데 이왕이면 하실 거면 중산층을 노리라는 거야. 자산층들도 아니고 중산층들. 그래서 기준은 뭐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지금 갖고 있는 고민거리, 그거를 내 글에 탑재해야지 문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실질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3단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쪼개기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하실 때 쪼개기를 잘해야 돼요. 한 번에 시키지 말고 계속 쪼개요. 쪼개. 그러면 그들이 갖는 문제점이 뭐야? 그러면 그들의 대안점이 뭐야? 그들한테 어떤 답을 줘야지 이게 혜택이 될 것 같아. 라는 쪼개는 것들. 그리고 야,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사례들,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통계 양식도 다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뭘 했어, 지금? 뭐만 했죠? 명명만 했어. 명명. 얘한테 지시만 했다고. 지시만 했는데 얘가 어떻게 돼? 그 지시에 따라서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거죠. 다 가지고 와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장을 꼭 하는 거예요. 자, 이 글이 먹힐지 안 먹힐지 최종 단계 검토해. 이렇게 명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얘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 글이 이 부분에서 먹히는데 이 부분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세요. 라고 이렇게 다 피드백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야, 이건 완전히 저거구나. 내가 작가가 된 것 같고 얘가 저거를 내가 얘를 돈 주고 고용한 느낌이야. 근데 돈 줬잖아. 29,000원. 29,000원에 돈을 줬다 너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재미나이는 29,000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제목도 제가 어저께도 했어요. 어저께도 스타 사업단 가가지고 실무를 같이 했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제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뽑아줍니다. 제목에서 뽑까? 제목이 뭐죠? 클릭하게 만들고 쉽게 만드는 거. 똑같은 글을 썼는데 누구는 클릭되고 누구는 클릭이 안 돼. 제목이거든요. 제목. 그게 후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제목을 써줘. 근데 하나만 써주는 게 아니야. 얘가 10개, 5개를 써줘요. 그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따라서 제목 설정해줘라고 하면 얘가 제목을 만들어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보고 선택하시면은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럼 이대로 써줘 하면 그대로 본문을 다시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구조 확정해줘. 여기에 재밌어요. 이게 초사고 글쓰기라고 자청 버전이에요. 이게 그 구조가 들어간 거. 후킹하고 공포가 뭐냐면 문제점. 그들이 가진 문제점.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해결받으면 뭐 해야 돼요? 나한테 문의를 남겨야지 해결을 해준다고. 그 해결을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여러분 보험 파시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상품을 같이 팔잖아요.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초안을 작성해 줘. 그리고 근거 자료 제시해 줘. 왜 내 글이 너한테 합당한지, 내가 주장하는 게 왜 합당한지 근거 자료를 제시해 줘. 라고 하면 걔네들이 맞거든. 근거 자료까지 다 가져와. 왜 내가 당신한테 그 얘기를 했는지 글에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사람이 맞는 말이거든. 2026년도에 우리나라 최근에도 치매보험을 어저께 썼는데 치매보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3분의 1은 3명 중에 1명은 치매 걸린다는 거예요. 통계 자료까지 분석 자료까지 다 나왔어. 분석 자료까지 다 올려버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사실이니까. 준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나 치매보험 있나? 이렇게 검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국내 32개 모든 치매보험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남겨주세요. 카톡. 뭐 어떻게 돼요? 치매보험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객이 뭐일 것 같아요? 치매보험에 관심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고객님의 뭘 받아야 돼요? 인적사항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고객님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고객님 문의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고객님 견적 뽑아드리려고 그러는데 고객님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줍니다. 근데 간혹가다 안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제 개인정보를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제가 왜 알려드립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동의서. 모바일 동의서 알고 계세요? 메리츠라든가 뭐 다른 데 모바일 동의서 보내가지고 그럼 고객님 싫으시면은 동의서 하세요. 동의만 하세요. 그럼 동의 보내면 동의했어. 그러면은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민번호 알아요? 몰라요? 주민번호 알잖아요. 그러면 타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좀 활용하시는 거예요. 제 실무를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귀한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시장을 한번 써보세요.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어디 시장을 공략해서 계약하고 싶은지 한번 써보세요. 진짜로 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고객이 와요. 거짓말 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시고 그렇다면 그들이 뭘 검색하는지 키워드를 뭘 쓰는지 이제 그런 거 좀 이따 시간 나면 같이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잠깐 글 쓰시고 저기 보시게 되면 이거죠. 그러니까 AI는요. 이것도 GPT가 네이버가 막지를 못해. 참 신기해. 네이버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려는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 독감 글 써줘. 그렇게 했으면 써줘요. 어떻게 될까요? 제미나이가 다르고 GPT가 다르고 클로우드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 독감 글 써줘.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다 똑같아. 그래서 무료 버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료 버전은 똑같은 답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블로그 하신 분들이 두세 분 정도 계시죠? 한 분 계시고, 저기 한 분 계시고. 제목부터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우선. 제목부터. 난 오늘 치매보험에 대해서 독감보험에 쓸 거야. 그럼 독감보험에 대해서 제목을, 후킹을 만들어주는 제목 10개를 만들어줘. 라고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겪고 있는 구조와 본문을 작성해줘.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지 나한테 문의를 남길 수 있는지 마지막 메모리 멘트까지 한번 네가 작성해줘봐 라고 한번 해보세요. GPT 노트북 안 오셨으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답변이 아주 기가 막히지. 그리고 여러분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책 많이 보세요. 책? 좋아하는 작가 있으세요? 좋아하는 작가의 말투로 해줘 라고 하면 전 특히 잘하는 게 고명환 작가. 그러니까 고명환 작가 스타일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 고명환 작가 스타일로 작성해주고 저기 또 작가 누구죠? 또 우리나라 저기 상 탄 사람 누구지? 한강 작가 스타일로 해주면 말투가 난 오늘 소식을 들었다. 병원에 다녀왔더니 암 3기라는 소식이었다. 이렇게 써주더라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무너져 내리는 이 가슴 헤아릴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써줘요. 왜? 어때요? 똑같이 누구는 죄다 상품인데 어쩌다 난 그때서야 내 내가 가입된 보험을 체크했다. 아, 보험이 이래서 중요한 거였구나. 한강 작가가 버전이 이거예요. 하도 많이 하니까 나는 아예 기억해버리네. 네. 아주 재밌죠? 여성 감성 터치 제대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데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읽을 때 어떻게 돼요? 혹하게 들어오는 거야. 와닿잖아, 글이. 우리가 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까? 글이 와닿으니까. 이 맞는 말이네, 얘 말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지금 쓸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블로그에.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실어지니까 블로그가 어떻게 돼? 힘이 넘쳐. 좋은 글들이 넘쳐. 그럼 어떻게 돼? 고객들이 어떻게 돼요? 반응을. 얘 괜찮네. 얼굴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괜찮다라는 성격. 그리고 되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온라인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진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뭐냐면 제가 어저께 대면 상담 미팅을 했는데 제가 잘 가입했는지 이거 한번 분석 좀 해주실래요? 이게 말 같은 소리를 같은 설계사거든요. 근데 왜 온라인한테 문의할까요?
얼굴도 안 본 나를? 걔는 얼굴 봤어. 얼굴 봤고, 그러면 이거 준비할 거 저는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런 고객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거절하지? 부담스러운데, 보험료 부담스럽다 말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뒤에서 어떻게 검색을 한다. 그래서 이게 잘 가입했는지 체크받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생각보다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들이 저는 보험 홈쇼핑 이거 뭐 언제까지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해주는 거야? 뭐 했더니 시장이 많아. 5, 60대가 아직도 봐. 많이 봐. 특히 5, 60대가 타겟, 결국은 홈쇼핑들은 젊은 사람들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50대, 60대 되신 분들 타겟이에요. 나 연배 되신 분들. 근데 그분들이 엄청 신기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얘기예요. 검색을 해요. 나는 그분들이 콜센터로 전화할 줄 알았거든요. 까먹더라고. 전화하는 걸 까먹고 전화하는 거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라이나라든가 다른 애들 3만 원, 5만 원, 2만 원 막 이렇게 막 상담하시다 보면은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가입하셨어요? 그냥 좋다 그래가지고 싸서 그냥 했어요. 근데 그게 쌓이니까 많아진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엄마들이 검색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게 내가 지금 이빨이 안 좋은데 그때 내가 어디 치아가 좋다 그랬더라? 그래가지고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검색을. 걔네들이 우리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홍보 역할까지 해주고 있다. 검색 통해서 엄마들이 우리의 고객들은 젊은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 분들이야. 좀 병력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50대, 60대다 보니까 검색을 통해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문의가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재밌는 현상들인 거죠. 야, 내가 생각했던 대면 영업하고 많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대면 영업이 무시하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대면 영업 플러스 알파구나. 이거 시장 놓치면 바보겠구나.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고 이전 시장 놓치면 내가 계약을 놓치겠구나. 괜히 엉뚱한 애한테 계약하는구나. 우리나라에 설계사가 65만이잖아요. 엔잡러들이 많아져가지고. 메리츠 파트너스 때문에. 메리츠 파트너스 때문에 엄청 확장됐잖아요. 부험 열풍. 그래가지고 내 보험 내가 수술 내가 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차별점을 줘야 돼요. 차별점을 줘서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 또 하나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글도요. 이게 고급 노하우인데 푼다 내가. 그래서 잘 써진 글 있죠? 잘 쓴 글? 그 작가라든가 뭐 이렇게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글 엄청 잘 쓴 거 있죠? 그거를 얘한테 얹으면은요, 얘가 다 분석해 줍니다. 그리고 작가 버전으로 다 써줘요. 다 분석해 줘서. 그러니까 베스트 글을 우리는, 그래서 제가 시장 조사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튜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버들은요, 블로그를 안 해요. 블로거들은 유튜브를 안 해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유튜버의 장점이 뭐예요? 유튜버. 얼굴을 대놓고 한다. 블로그의 장점이 뭐죠? 글로 한다. 유튜버가 못하는 걸 블로그가 해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놓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계약 많이 하긴 하는데 유튜버들이 못하는 게 블로거가 하고 있어요. 틈새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유튜버 컨텐츠를 무한 창출할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걸 보여드리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컨텐츠 쓰는 걱정이 다 사라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튜버들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의 블로그 다 탑재할 수 있습니다. 걔네들 모르게 다 탑재. 걔네 몰라. 자기한테 갖고 왔는지도. 전 지금까지 계속 갖고 왔는데도 걔는 몰라. 예. 계속 갖고 왔는데도 그 친구는 모른다고요. 내가 말도 안 돼. 그게 관심도 없어. 자기 거 하기 바쁘니까. 왜? 어떻게 한다고요? 바꿔주니까. 스타일을 바꿔주니까. 그리고 상위 노출 로직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뭘 팔고 싶어요, 팀장님? 배성현 팀장님은 뭘 제일 팔고 싶으세요? 연금. 그럼 연금 잘하는 애를, 베스트를 찾는 거지. 찾아가지고 GPT한테 얹어서 얘를 분석해줘라고 해서 하세요. 첫 번째 뭐? 분석해줘. 이거가 왜 먹히는지. 그리고 이 글을 블로그로 썼을 때 어떠한 형태로 써줘야 되는지 네가 좀 체크해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우리는 뭘 얻어야 되냐면
고객의 실제 고민거리를 써야 돼요. 그들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 우리가 병원 알아볼 때 다 검색해서 알아요. 저도 검색하거든요. 병원 갈 때는. 어디가 좋은지. 후기 다 보잖아요. 근데 블로그는 후기가 없어. 그러니까 고민거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초의 문서에 답변을 어느 정도 해야 돼. 그리고 출처 양식이나 뭐 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 그러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 그런 것들 그래야지 심의필이 나요. 그런 것들 하고 제목 구조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 문의가 와야 돼. 문의가. 그러니까 문의가 하는 그 말투 스타일을 내가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저는 항상 후기가 없어요. 후기가. 저는 온라인은 계약 하나도 못했는데 어떻게 후기가 있나요? 후기까지 다 만들어줘. 조작이 가능하다.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조작했습니다. 진실. 그래서 다 만들어주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도 좀 보면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게 답변이야. 자, 이거 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엄청 고급 노하우다 이거 진짜. 그래서 자, 잘 터진 블로그 글, 유튜브 글 가지고 GPT에 얹어. GPT에 얹어가지고 자, 2번이 뭐예요? 가운데 뭐라고 써있어? 구조를 분석해줘. 얘가 왜 잘 터졌는지, 왜 얘가 문의가 많은지, 왜 얘가 잘 됐는지 빨리 얘를 분석해줘. 난 얘 카피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는요 전략이 뭐냐면 2등 전략이에요. 2등 전략. 나는 1등이 못 되는구나. 나는 창작자가 아니야. 그래서 난 그냥 2등으로 가야 되겠다. 미안한데 저는 2등 할게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근데 그 욕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바꾸거든. 그러니까 결국 창작에 맞게는 맞아. 왜냐하면 내가 내용을 싹 바꿔. 그러니까 걔한테 다 갖고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를 분석해주라고 하면은 GPT가 제미나이가 됐든 GPT가 됐든 구조가 얘가 왜 먹히는지에 대해서 다 얘기해줘요. 이 멘트에서 이게 먹히고 이곳에서는 이게 먹히고 이곳에서는 이게 먹힙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해? 그러면 그 내용을 블로그로 써줘. 근데 써줄 때 어떻게 써준다고? 훅행과 문제점과 해결점과 나한테 문의 남기게끔 이런 형태로 바꿔서 써줘. 1500자로. 왜 1500자일까요? 뭐 1000자여도 상관없고 뭐 300자여도 상관없는데 왜 1500자일까요? 최적화는 상관없다니까. 우리는 최적화 상관없어요. 왜 내가 1500개 2000자라고 할까요? 왜? 내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체류 시간 늘리려고. 읽어야 문의가 들어올 거 아니야. 예. 걔가 읽다가 나가면 어떡해? 에이씨 GPT. 요즘은 반응이 뭐예요? 읽다가 GPT. 또 GPT. 쟤 누가 봐도 GPT. 이런 느낌 안 주려고. 그러면 체류 시간을 읽으면 아까 뭐 한강 작가 번연처럼 가슴이 쿵쾅 거렸다. 이것이 내 얘기가 아닐 줄 알았더니 내 얘기였더라. 지금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도 그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글을 구조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오씨 내 얘기 같거든. 읽어야지 문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블로그 봤습니다. 제가 공감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법인 포스팅 할 때 공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얘기 좀 듣지 못하는데 이게 재밌어. 왜냐면 맞는 얘기거든. 근거 자료를 제시해버리니까. 그게 너가 아닐 것 같니? 그게 당신이 아닐 것 같습니까? 나도 피할 수 없고 너도 피할 수 없고 다 피할 수 없다. 죽음은 다 피할 수 없고 병도 피할 수 없다. 준비해야 된다. 그럼 그러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면서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 말이 되네. 얘가 나보다 똑똑하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강사님, 얘가 저보다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29,000원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지출은 29,000원 실질적으로. 자, 중간에 체크하는데 재미있으세요? 네. 내용들 유익하시고 재미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얘를 또 더 재밌는 거는 얘한테 그렇게까지 해줘도 먹히는데 내가 얘한테 뭘 시키냐면 한 번 더를 시켜요. 한 번 더를. 야, 이게 먹힐지 한 번 더 체크해. 문의가 들어올 것 같아? 이렇게 체크해봐. 네가 이거죠. 아까 제가 40대 여성 안보험이라고 했잖아. 자, 네가 40대 여성의 안보험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고객이야.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고객이야. 네가 봤을 때 나한테 문의 남길 것 같아.
분석해봐. 그러면 걔가 쫙 분석하면서 뭐 때문에 70점입니다. 당신의 글은 70점입니다. 왜? 이게 빠졌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좀 손을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데이터가. 얘가 가끔 헛소리를 해요. 헛소리를 해서 맞춤 설정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 그럼 얘가 뭐 후킹이 약하다, 감성 터치가 약하다, 근거 자료가 약하다, 뭐 후기가 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내가 쭉 읽어보고 아 이게 합당하면 수정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수정 안 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무조건 얘한테 다 맡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걸 한번 하는 걸 안 하는 거는 차이가 있긴 있어요. 제가 그 일시납연금 요즘 최근에 일시납연금 글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일시납연금은 안 들어올 것 같죠. 이게 재밌다니까. 이게 몇 억짜리 상담해 보셨어요? 뭐 그죠? 어떤 게 고민입니까? 지금 2억 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근데 왜 나한테 할까? 은행에 갈 줄 알았더니 은행 갈 줄 알았죠. 야, 이거 신기하대. 은행을 안 가. 왜 검색할까? 그 자산가들이. 검색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굴릴지, 어떻게 자산이 될지, 안전하게 내가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체크한다는 거죠. 그게 뭐, 한 번 더 헤매. 그거를 체크해서 글을 썼더니 그 글에서 계속 반응들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었을 때는 아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늘 항상 얘기인데 잘 고쳐 쓰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번다는 것은 가만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맞죠. 잠깐만 지금 내가 몇 시간 했어? 이게 쉬는 시간 할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해요. 그냥 2시간 그냥 풀로 가시죠. 그냥 뭐 재미있으시죠? 시계가 어디 갔니? 시간을 알려주셔야지 제가 시간 맞춰드리니까 그렇구나. 10시 넘었구나. 그냥 12시까지 하면 되죠? 네, 12시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이 글이 아니 강사님 인플루언서들은 터지는데 인플루언서가 언제까지 맡기실 겁니까? 제가 지금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을 복제하라고요. 걔는 되고 왜 나는 안 될까? 이유가 뭘까요? GPT가 분석해 준다니까? 걔는 왜 터졌는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가요? 나한테 탑재시키라고요. 걔는 되고 나는 안 돼? 왜?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알면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찾으세요. 왜 보험 블로그는 안 터질까? 안 터지는 이유가 있지. 정보다요. 그리고 최저가 블로거들이 지금 뭐 하냐면 보험이요. 그 돈이 돼요. 그 광고 그게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줘요. 그래서 그 상위 노출을 다 보험 많은 애들이 잡는데 광고쟁이들이 잡아요. 광고쟁이들. 애드포스트 수익하려고. 그거 광고 수익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나도 그걸로 치킨 값은 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괜찮긴 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계약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상품 설명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는 거예요. 상품 설명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상품 설명 그래 상품 다 알아. 트리플 연금 130% 주는 거 누구는 옆집에 물어봐도 알고 검색만 해도 130% 주는 거 다 알아. 심리 어디다 뭘 집어넣으라고요? 고객의 심리를 집어넣으라고. 130% 주는 거 누가 모르니? 트리플 연금 130%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 상품에 뭘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제가.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그들의 심리를 집어넣으라고요. 그들의 심리를 집어넣으니까 그들이 오씨 맞네? 얘 글은 왜 130%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근거 자료까지도 싹 얘기하니까 얘가 실질적으로 좀 맞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얘 맞는 이거 한번 상담 받아야 되겠다. 알고는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20분의 결과가 나오는 거야. 20분. 20분 만에 계약 모바일 청약하는 거야. 왜? 고객이 뭘 알고 있다? 알고 있어. 상품을 다 알고 있어. 상품 알고 있는데 걔는 보험 설계사가 아니야. 그게 답이에요. 보험 설계사가 아니야. 보험 설계사가 아니니까 가입은 나한테 하겠대. 왜? 내 글이 노출됐으니까. 그럼 난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땡큐. 감사합니다, 고객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감사하잖아요. 진짜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그분들 계속 후속 관리는 여러분들의 능력치에 따라서 우리는 복케어도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복회해서 계속 고객 관리하면서 추가 계약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 문의가 터지는 글의 공통점입니다. 이거는 시장조사에서도 하고 심리요법에서도 다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킹하고 문제의식하고 해결행동. 자, 아까 동일한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이 여러분들의 글이 달라지려면 이 공식을 탑재하세요. 이 공식을 넣어야지 터져요. 문의가 들어온다고. 지금까지의 글이 안 터졌다. 그럼 이 공식대로 안 한 거야. 이 공식대로 하면 후킹이 뭐야? 앞단내기 아까 저것처럼 문구가 똑같은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 3기가 나왔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게 후킹이에요. 내 얘기가 아닐 줄 알았더니, 나는 암에 걸릴 줄 알았더니 내 얘기가 돼버렸다. 난 그래서 보험약관을 봤다.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식의. 그래서 그게 당신이 아니라고 보는가? 당신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식의 게 문제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의 남겨주세요. 010 몇몇몇몇 카톡. 근데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카톡 상담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하도 카톡 상담 많이 하니까 카톡 상담 단점이 뭘까요? 이것도 있는데 단점이 뭘까요? 카톡 상담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카톡 상담 단점. 지금 블로그로 계약 상담하고 계세요? 보험 상담하고 계세요? 네. 카톡 상담의 단점이 그럼 정확하게 아시겠네. 답답할 때 좀 한 번씩 있고요. 네. 그리고 전 전화로 좀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카톡 좋아하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이게 말로 표현 못하는 게 답답해. 아, 그것도 있어요. 네.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그러니까 원활하지 못하는 그. 맞아. 카톡이 있는데 저는 뭐가 제일 답답했냐면 상담 중일 때 카톡 오면 끝이야. 그게 제일 짜증나는 거야. 단어 쳐. 카톡을 해야 될까요? 상담을 해야 될까요? 나 상담 중인데 카톡이 와버렸어. 안녕하세요. 안보험 문의드립니다. 상담하고 있는데 나 지금 안보험 상담하고 있는데 얼굴을 대놓고 하는데 안보험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카톡이 왔어. 나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 중이라 뭐 언제 연락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안 돼요. 그러면 사연 알아. 고객이 설계사만 너만 설계사니? 온라인 설계사 너만 있니? 나가. 이게 카톡 상담의 치명적인 단점이야. 자동 답변이 없죠. 카톡. 근데 그게 이제 곧 출시될 거가 하긴 할 것 같아. 근데 그거가 단점이야. 이게 내가 해보니까 저기가 상담을 막 하고 있는데 카톡이 막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객님 제가 지금 이것도 앞에 있는 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분이 제일 중요하지. 상담 중인데 고객님 제가 좀 이따가 카톡 드릴게 죄송해요라고 하면 걔는 벌써 카톡방 나갔어.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야. 그게 이것들이 성질머리가 급하구만. 급해. 그 전화번호 남겨놓은 거 전화했더니만 전화 드릴게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가 관심이 있을 때는 물어보는데 지가 관심이 다른 데 해서 해버리면 나 그냥 차단해버려요. 그런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피하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한데 그건 오늘 좀 말하기 힘들어서 나중에 그거는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해서 그리고 뭐 여기 더 잘 아시겠지만 이슈가 터진 날을 뭐라 그랬어요? 이슈가 터진 날은 뭐 관리자가 뭐라 했든 말든 사무실에 있는 거야. 글을 썼다며 내가 블로그 열심히 했다며 왜 이슈 터진 날은 문의가 안 올 것 같아요? 문의가 많이 온다니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팀장님. 집중해야 돼. 계약에 집중해요. 그때는 주민번호 달라고 무조건 다 준다니까요. 진짜 다 줘요. 그래가지고 그때 재밌는 얘기 여러분들 뭐 아시는 얘기기는 한데 뭐 재밌는 얘기 잠깐 뭐 체크한다면 작년에도 하나생명 고단백독 상품 출시했다가 갑자기 변경했잖아요.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구나. 왜 모르실까? 상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생명 고당 대통령이 출시했다가 상품을 갑자기 개정시켜버렸어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근데 내가 고당 대통령 글 썼네. 어떻게 됐을까? 기사가 나버렸어 또. 엄마들인데 나는 정말 신기한 게 고객들은 어떻게 알까? 네. 아니
이슈가 터진 거를 어떻게 할까요? 뉴스에서 봤을까? 뉴스에서 얘기한 거 기사 하나 나온 건데. 그래가지고 계속 문의들이 와가지고 오늘까지 하고 다음날 18시까지 하고 아니면은 딱 전산 차단한다는데 그때 전산 마비가 와가지고 계약들이 못 들어간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ABL이 그 고당 대통령이 출시하면서 하나생명은 고당 대통령 진단비 그때 1,000만 원이었어. 근데 ALB에는 500이었어. 그래서 1,000만 원을 놓친 고객들을 버렸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버리지 않았죠. 고객님 500이라도 얼른 하세요. 1,000만 원 이것도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 다는 안 하고 하는 친구는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사진 찍으라 하냐면 이거를 사진 찍어서 GPT한테 이렇게 써줘. 이거예요.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사진 찍어서 찍은 거 있죠? GPT한테 해서 나 앞으로 네이버 글 이렇게 써줘 라고 하면 얘가 이미지의 글을 다 읽어.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더 재밌는 거 여러분들 시간을 아껴 드리는 얘기. 여러분 저 바빠가지고 저 이번 달 뭐 2월 달 소식지 못 들었어요. 2월 달 뭐 2시간짜리 우리 뭐 생명보험 뭐 이런 거 생명보험 손해보험 소식지 못 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나오죠? 제미나이가 다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 있죠? 우리 유튜브 소식지 올라오고 나 다른 사람 유튜브 얼마 전에 제가 정닥터 거 다 카피했어요. 몇 분 만에? 2분 만에. 5분도 안 걸렸다? 5분도 안 걸렸어. 정닥터가 얘기한 거를 다 카피해버렸어 그냥. 좋아. 네가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은 상품 분석이 아니더만 그냥 상품 설명이더만 그냥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고 그냥 그거 진단해준 것도만. 그래가지고 그거를 싹 다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키워드를 분석해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죠. 정닥터가 알까요? 모를까요? 뭘 관심이 없거든. 자기 거 자기만 자기 사람 관심. 나는 근데 내가 정닥터님 거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분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관심도 없어. 관심이 없어. 자기 거 바쁘니까. 자기 거는 블로그 하지도 않으니까. 블로그 정닥터님 블로그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소식지 막 올리더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뭐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패턴이 한번 유지가 되면은 얘가 그 패턴을 익숙해져요. 그래서 비서라고 하는 거 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패턴을 얘한테 그렇게 입혀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좀 아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로 주로 많이 쓰는데 근데 GPT만으로도 충분해. 어저께 GPT로 글 쓴 게 상위 노출 2번째로 떴어. 그러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GPT도 잘 노출되는구만. 원래 클로드로 주로 했는데 클로드 왜 하냐? 클로드는 감성 터치를 잘해요. 그래서 프롬프트로 제가 다 만들어 놨는데 클로드는 감성 터치를 잘하는데 GPT는 정보성 글을 잘해요. 얘가. 근데 정보성 컨텐츠 잘하는데 얘도 지금은 프롬프트로 입히니까 얘가 글을 또 기가 막히게 써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노출 잘해줘. 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AI가 아까 우리가 GPT하고 네이버가 손을 잡았죠. 근데 GPT는 네이버를 알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네이버를 알고 있어서 어떻게 상위 노출되는지 그거를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탑재시켰더니 노출 다 되는 거야. 노출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야 나는 어떻게 돼서 땅 치고 야 되는구나. 야 그럼 어떻게 돼? 온라인 영업에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이게 한번 실무인데 하나 보여드릴게 하나만. 마이크는 그래도 목소리 들리죠? 네. 네. 그래도 오늘 뭐 실무해야 되니까. 자, 왜 내가 왜 온라인 쪽에 계약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암보험을 쳤어. 자, 암보험을 쳤어. 자, 여기 밑에 보세요. 지금 몇 명이에요? 네이버에서 검색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23,700명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최저가 블로거이면은 이 키워드를 놓칠까요? 놓치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최저가 블록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RP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이해하셨어요? 왜 네이버가 검색을 통해서 블로그에서 돈이 들어오느냐? 이 키워드는 센 키워드여가지고 여러분을 못 잡아요. 근데 이 키워드 말고 다른 키워드 분석할 건데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고객이 여기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는 고객들이 아니라 이거를 검색하는 고객이 2만 명이나 된다고. 그럼 빤히 놓치고 있을 거예요? 2만 원 검색하는 거 나랑 일정 상관없는데 보험을 하는 분들은 상관이 있지. 뭐 안보험이든 연금보험이 됐든.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근데 키워드만 바꿨어. 자 보세요. 자, 안보험을 치는 사람이 계약을 더 많이 할까요? 안보험 추천을 치는 사람들이 계약하고 싶을까요? 안보험 제가 지금 뭘 가르쳐 드리냐면 세부 키워드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안보험은 포괄 키워드잖아. 너무 크잖아. 2만 명 좋지. 근데 2만 명 어떻게 하냐고. 그냥 물어만 보고 관심만 있는 애들만 치고 들어올 수 있는데 안보험 추천까지 세부 키워드로 치고 들어오는 애들은 계약 확률이 어떻게 된다? 높다. 그래서 근데 몇 명이나 된다? 3,000명이나 된다. 근데 제가 제 유튜브 다른 거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글을 하나 써주고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된다? 24시간 영업을 해준다. 이해하셨어요? 네. 글을 써주고 노출이 되어 있으면은요, 이 글이 24시간 얘가 영업을 해줘요. 내가 자고 있을 때나 여행을 갈 때나 다른 데서 뭐 밥을 먹거나 해서 얘가 그래서 이 글을 치는 사람들이 내 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카톡, 전화, 설계사님 안보험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문의가 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런 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답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답은 어디 있다? 답은 키워드에 있다. 키워드가 뭐야? 고객이 뭐를 검색하는지 아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것이다. 법인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영업도 벤처기업 인증, 인어비즈, 메인비즈, 메인비즈 법인 컨설팅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벤처기업을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벤처기업 못해요. 매출이 없으면 벤처기업 해주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돈 있는 사람들 타겟.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잠깐 보여드리려고 제가 잠깐 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좀 글들이 있으면 돈을 벌어가는 좀 기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구조대로 패턴대로 하면은 그거를 뭐라 그런다? 그걸 프롬프트라 그래요. 프롬프트. 명령어로 복제해서 만든 거를 프롬프트라 그러는데 그 프롬프트를 탑재해서 만들면은 실질적으로 다 노출이 다 된다. 자, 그리고 프롬프트인데 프롬프트 왜 중요한가? 프롬프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제미나이도 만들 수 있고 클로우드도 만들 수 있고 전 다 만들었어요. 이게 재밌어. 뭐가 재미냐면 애들이 답변이 다 달라. 예, 제미나이 다르고 클로우드 다르고 챗GPT 다르고 지금 프롬프트 쓰고 계세요? 이거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시간이 너무 아까워. 왜냐면은 AI는요, GPT는요, 글 쓰는 사람들 프롬프트를 그러니까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스레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쇼츠도 마찬가지고, 이게 먹히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 양식을 얘한테 탑재하지 않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 하시면 저는 프롬프트를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여러 개. 한번 보여드릴까? 그렇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프롬프트를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종류가. 왜냐면 저는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죠. 검증. 그러니까 다 해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 실질적으로 알려드리면 이거죠. AI가 주는 작업 설명서예요. 목표, 역할, 소스, 형식, 톤도 해줘. 톤도 아까 뭐라 했죠? 친절하게 하고 싶어? 아니면 반말스럽게 나는 약간 공주처럼 하고 싶어? 나는 약간 좀 이렇게 4차원의 좀 이렇게 매력 포인트를 발산하고 싶어? 그러면 걔가 그런 포인트를 다 넣어줘요. 내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에요? 친절한 스타일이야? 고객님한테 한없이 친절해?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얌체인 같은 스타일? 예. 뭐 고객한테 끌려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프롬프트한테 집어넣었더니
역할을 부여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저한테 그냥 너는 대한민국 보험 마케팅 전문가야. 블로그와 네이버 고려해서 상담 문의 전환에 최적화 글을 만든다. 법적 과정 표현 허위, 오해 사실, 소재는 금지. 자 여기서 심의피를 통과하는 키워드가 있지. 이런 아세요? 인카가 심의피 까다롭긴 한데 여기에서 심의피를 피하는 단어를 탑재하면 돼요. 이런 표현들 다 빼줘. 라고 하면 그 표현을 다 빼줘요. 그래서 심의필 받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지금 타사 설계사는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심의필까지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카는 가끔 거절나더라고. 아 실망이야. 뭐 그냥 재밌게 써내 한 쓰는데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다 우리가 뭘 집어넣었죠? 네이버 SEO 고려해서 상담 문의를 전환해서 최적화 글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너는 너의 역할은 이거야. 너의 역할은 난 앞으로 너를 블로그 글 쓰는 용도로 쓸 건데 너는 네이버 SEO를 고려해서 상담 문의를 전화해서 최저가 글을 작성해 주는 게 너의 역할이야. 그러면 걔한테 딱 역할 해주면 걔는 그것만 해. 딴 거 시켜도 올리 그걸로만 다 프로해줘. 얘는 그렇게 해주는 로봇이야. AI 로봇. 그래서 그거를 프롬프트라 그래요. 그럼 그거를 탑재해주면 얘가 알아서 계속 그렇게 다 써줘. 모든 글들을. 제가 다 그렇게 어저께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바꾸고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하고 이거고.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팁을 하나 더 드리는데 자 프롬프트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얘를 쓰냐는 거죠. 얘를 어떻게 쓰냐면 자 잘된 글을 가지고 와서 자 이 글을 분석해줘. 이 분석해주고 내 프롬프트를 활용해 가지고 자 이 글을 분석해서 글을 갖고 왔어요. 뭐 글을 갖고 왔던 유튜브를 갖고 왔던 소스를 가지고 왔어. 제공있죠. URL 또는 원문 텍스트 원문 복사 넣고 해서 자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하니까 이 프롬프트로 바꿔서 이게 말로 하니까 그런가? 이게 보여줘야 되나? 그죠. 그래도 이제 이런 수업이니까 보여주기가 상당히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가지고 좀 이따 보여드릴게 시간 되면. 그래가지고 애매하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게라고 이렇게 하면 얘가 다 해줘. 예, 다 해줘. 그래서 이게 한번 손대면 한두 시간은 그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하면은 와 근데 이게 어저께는 4시간을 강의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근데 실무를 하니까 근데 재밌어. 하는 사람들도 재밌대. 어머 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보다 설명 더 잘하네. 공통점이야. 다 하는 얘기가 어머 얘가 나보다 더 잘해. 어쩌면 이렇게 나보다 설명을 더 잘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나는 뭘 했어? 나는 카피를 했어. 카피를 하고 적용을 했어. 역할을 부여했어.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그걸 하니까 나는 뭐야? 내가 내 목적이 뭐야?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AI와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뭐죠? 가망 고객을 원하는 거잖아. 계약은 뭐 고객이 알아서 저 계약할게요. 이슈 때는 그렇게 하지. 근데 알아보는 고객은 안 그래요. 그래서 뭘 얻었어요? 가망 고객을 얻었어. 가망 고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중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재밌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좀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도 좀 마무리 단계도 하는 부분이 이게 마무리에서도 좀 약간 좀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시는 게 되는 게 제일 재밌긴 해요. 그 제일 재미있는 부분인데 참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참 아이러니한 게인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앞에 보여준 부분 기본편 있죠. 기본편만 해도 문의가 와요. 신기해. 그러니까 시장 조사만 잘하면 기본편만 조사를 해도 문의가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의가 계속 들어오니까 뭐 그리고 블로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왜 안 할까요? 아세요 이유? 제 수강생들이 대부분 그래. 강사님 50 했어요, 40 했어요, 100 했어요, 뭐 150 했어요. 제 최고로 많이 한 게 저 빼고 최고로 많이 한 실적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얼마 했을까요? 블로그를 통해서 최근에. 아니 그것까지 힘들지.
150, 150. 그래도 뭐 땡큐 아니에요? 난 너무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블로그라 완전 생초보가 블로그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 생초보, 완전 생초보. 강사님, 전 블로그가 뭔지도 몰라요. 블로그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이버가 블로그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친구가 원래 150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한 세상. 근데 그 친구는 DB 영업을 워낙 잘해서 이게 병행해서 하긴 했는데 지금 DB 쪽으로 더 집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온라인 쪽은 이제 된다.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아, 이제 까먹었네. 그래가지고 예? 왜 끝났냐? 예. 왜 끝났냐면 문의가 10건, 20건, 아까 40건 들어왔잖아요. 바쁘대. 바빠. 상담하기 바쁘대. 그러니까 바쁘니까 어떻게 돼요? 포스팅을 안 하네? 바쁘니까 포스팅을 안 해. 강사님 힘들어요. 피곤해요. 자고 싶어요. 스트레스 풀고 싶어. 이거 우린 계약이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AI 그 시스템을 탑재시키는 거야. 30분 만에 포스팅 하니까. 저는 이제 30분 만에 포스팅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미지 때문에 시간 좀 더 걸리긴 한데, 그래서 30분 만에 포스팅 하니까 30분도 힘들어요. 키워드 발굴하는 게 제일 힘들어. 왜? 공통점. 예. 저기 저렇게 GPT로 해서 글을 다 만들잖아요. 이미지까지 넣어서. 근데 그것도 12회를 받고 그 블로그에 올려야 되죠. 그렇죠. 근데 정보성 컨텐츠는 또 달라요. 노하우가 있어. 노하우가 있는데 그거는 오늘 풀진 않을 거고, 하여튼 응? 그 노하우는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근데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유익이에요. 이거 수준이 떨어지는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들으셔도 심의필 받는 방법까지 지금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심의필 받는 거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단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글을 써야지. 글도 안 쓰신 분들이 태반이신데, 강사님 글도 안 썼는데 심의필 걱정 왜 하십니까?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시고 얘기하세요. 해보시고 글부터 쓰세요. 글부터. 그럼 뭘 쓸까? 자, 독감보험. 예시가 독감보험이에요. 독감보험 글 만들기. 앞에서 추출한 구조로 독감보험 블로그 글로 만들어줘. 목표는 상담 분야. 이게 지시죠? 입력 단계에서. 자, 앞 단계에서 정리한 구조 역할 붙여넣기. 후킹. 공포가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 행동. 이거 넣어주고. 소제목. 자, 요구. 이거 뭐예요? 소제목. 3, 4개. 1000자에서 1200자. 현실전, 직설토, 반론. 하나 대응해주고. 문의 남기게끔 해줘. CTA가. 반론까지 다 넣어줬어. 네가 반론 제기했으면 제기해봐. 다 대항해줄게. 이거죠. 그래서 뭐 문의가 들어온다 그런 용어야. 그냥 뭐 DB가 들어온다 뭐 그런 용어라서. 그러니까 제목, 소제목, 본문 이게 올라가는 로직이 있어요. 네이버는 이거예요.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없으면 패스. 그래가지고 자, 예. 네, 알겠어요. 잠깐만요. 다 보이죠? 네.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까? 자, 네이버는 상위 노출 로직이 있어. 상위 노출 로직. 상위 노출 로직이 뭐냐면 이 제목 있죠? 제목. 여기 제목. 제목하고 여기 서론이 들어가줘야 되고 소제목과 근거 내용. 그리고 문의. 카카오톡. 자, 이게 네이버 상위 노출 로직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글은 어떻게 쓰냐면, 근데 이거를 내가 쓰려고 그러면 다 포기하는 거야. 강사님 몰라요. 내용이 몰라. 나 몰라. 알 수도 없어. 이걸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막 이제 어디서 글을 갖고 와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죠. 이걸 누가 써준다고요? GPT가. 얘한테 이렇게 입혔더니 이 버전으로 상위 노출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근거 자료는 어디서 갖고 와요? 근거 자료는 어디서 갖고 와? 유튜버, 남이 써놓은 블로거. 그거를 이렇게 바꿔버린다고. 그럼 그거 알까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완전히 편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 내용이 아니야. 읽어. 그 사람 봐도 제 글이 아닌데요. 그리고 보험 상품 내용이 자기 건가? 아니잖아. 다 똑같은 보험 상품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키워드 같은 경우가 그래서 결국은 키워드를 여기에서 잡아야 되는 게 제목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 키워드.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 내가 뭘 팔 건가? 연금보험 팔 건데 누구한테 어떤 연금보험? 이런 연금보험이 왜 가입해야 되는지, 왜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와 그 이유와 후킹,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다가는 너 망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연금보험 가입해야 되는 이유 1, 2, 3, 4. 나한테 문의 남겨줘야 되는 거. 분석. 이런 식으로 좀 로직이 좀 진행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렇게 좀,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디테일이 더 들어가는 거는, 디테일 안에는 답이 있다. 그러니까, 나이대 쪼개는 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은 제가 최근 얘기는 아니고 좀 옛날 얘기인데, 이건 몇 번 얘기했어요. 얘기할 때, 60대 실비보험 썼는데, 부모님 거 가입하고 싶다고 문의가 왔는데 가족 계약을 했는데 그때 35만 원인가 40만 원 했어요. 실비보험 돈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돼. 근데 실비보험을 근거로 따님이 만나서 따님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서 설계사는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 마음에 들어서 부모님 거랑 자기 거랑 싹 다 리모델링 했는데 다는 안 하고 다는 조정은 안 하고 일부만 조정한 게 30 얼마 했어요. 그러면은 나를 만나게 해준 연결이 뭐예요? 돈이 안 되는 60대 실비보험이었다. 그러니까 고객의 관심사는 60대가 실비보험이 없대, 부모님이. 그것도 쇼킹한데? 그걸로 근거 자료해가지고 다른 걸로 결국은 그분이 실비보험이 안 들어가셨던 것 같아. 안 돼가지고. 병력이 있으셔가지고. 그런데 다른 거 가입하셨어요. 뭐 실비보험 대출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60대 실비보험이라고 타겟층을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을 쓸 때 타겟층을 분명히 하는 게 좋아요. 40대, 30, 20대는 패스. 아니면 애들. 엄마들이 애들 보험 많이 알아보는. 특히 온라인 쪽에 프라임 에셋 같은 보면은 온라인 영업에 첫 시작을 할 때 돈을 그래도 남들이 좀 심의를 잘 통과시켜 주지 못하는 상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태아보험. 태아보험은 왜? 요즘은 저걸로 하기 때문에 쌍둥이가 많이 출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는 일반 보험사들이 다 거절당해요. 근데 쌍둥이를 이제 그거를 특화시켜가지고 그걸 막 가입해서 그 쌍둥이 보험을 하니까 다른 것까지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쌍둥이 보험을 가입시켜주면서 가족 리모델링하고 연금도 가입하고 이렇게 하니까 금액이 커지는 거야. 그 소개받고. 이런 컨셉이더만 보니까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고 싶으면 뭐 우리도 못할 거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용대로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멘트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자, 지시사항에서는 예시 프롬프트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폼 항목에서 블로그 글 말미에 문의 유도 섹션 작성해주고 카카오톡 링크 연결해줘. 그리고 심의필 받으면 카카오톡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 연결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전화도 아이러니해. 왜냐면 이게 내가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고객이 또 전화를 안 받더라고. 참 신기해. 전화를 못 받았어. 근데 전화를 안 받아. 고객님 문의 남겨주셔서 전화했습니다. 씹어. 답변이라도 안 줘. 맞죠? 답변도 안 줘.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좀 커요. 그렇게 해서 좀 이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좀 얘기할게요. 자, 이 글이 잘 팔리게 고쳐주는 게 이제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고쳤다 그랬잖아요. 야, 여기에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40대 여성이 만약에 40대 여성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 연금도 있을 거고 아이들 학자금도 있을 거고 병원비도 있을 거고 간병인도 있을 거고 40대 돈 나갈 때 진짜 많네. 간병인도 있고 부모님 책임도 해주고 애들 책임져야 되고 막 샌드위치네. 그리고 맞잖아요. 책임져야 되게 많잖아요.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딱 하나 설정하셔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 쓰시고 그리고
나한테 문의를 그들이 왜 저는 40대 여성 전문 설계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구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충을 우리나라 40대 진짜 많구나 대한민국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셔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글을 잘 팔리게 고쳐주고 자 헤드라인에서 이게 반론 대응이 재밌어. 반론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에 근거 자료까지 다 제시를 해버리니까 반론을 못해.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좀 보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반론은 증거 자료까지 제시를 해버리니까 반론을 못해요. 그러니까 글이 어떻게 돼요? 앞에 전에 생각을 했던 것처럼 했던 것보다 글이 더 업데이트가 되어버렸어. 지금 여러분들이 GPT를 안 쓰셨던 분들이지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라고. 들으면 뭐합니까? 들으면 그것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만 들러서만으로 여러분들이 가만 고객이 뚝 떨어지잖아.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강사님 저한테 주시면 쉐어. 이해하셨어요? 네. 강사님 DB 저한테 토스해 주시면 쉐어 할게요. 내가 왜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쉐어해야 되지?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죠? 내가 못하면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했던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대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방식대로 이대로 알고 이거는 수준이 좀 있는 강의예요. 제가 봐도 기초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기초 단계를 알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였어. 아유 뭐 기초냐? 언제까지 기초야? 좀 수준 있게 좀 가자. 그래서 이게 수준 있는 수준. 이게 GPT 써본 사람은 이게 어떤 수준인 줄 알아. 얘 진짜 고급 용어 풀었구나. 이거 퀄리티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글 수준이 다른 일반 온라인 보험 설계사들보다 업데이트하는 거, 업데이트. 문의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신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하시게 되면은 좀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요 AI 자동화 그 글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이버가 못 막아. 쏟아져. AI 자동화 애드포스트 수익하려고 지금 홈판 다음 판 이래가지고 광고 클릭당 3만 원 5만 원 뭐 1,000만 원 벌었어요. 그 광고 쓰고 땡큐지. 글만 써도 1,000만 원 벌면 완전 땡큐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들은 이렇게 글 자동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것만 한다니까요. 이것만 찍어내고 있어. 막 공장처럼. 근데 재밌는 현상. 고객이 GPT. 나갔다. GPT. 똑같은 소리. 또 하네. 근데 이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글은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컨텐츠. 여러분들의 고유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고유의 자산이 되니까 당연히 고객이 오고 저 같은 경우도 소개시켜 줄 때 내 블로그를 해줘. 내 블로그 강사님 아니지. 설계사님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명함 보내주세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소개글 있죠. 소개글을 링크로 해가지고 보내주면은 읽어. 근데 소개글을 대충 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저번에 수업 들으셨던 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블로그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상담했던 사람들 상담했거나 계약 안 했던 사람들 있죠. 우리는 복회어 통해 가지고 소식지게 딸락 하나 보내잖아요. 고객님 전단지 딱 하나 보내잖아요. 그렇게 아니라 고객님 이번 달에 뭐가 개혁됐습니다. 이 내용을 고객한테 다 보내. 카톡으로. 근데 거기에서 추가 계약이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예, 그렇게 좀 활용도가 참 많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돈이 안 들어. 돈이 안 드는데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들어가죠. 시장 조사는 해야죠. 시장 조사하고 노력은 들어가. 지금 돈 들어가는 얘기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 그런다? AI는 잘 되는 구조를 복제하는 놈이 돈을 버는 것이다. 결국은 결국 복제란 말인가? 강사님, 저는 아닙니다. 근데 복제도 그런 복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복제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맞게끔 복제를 하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큰 자산이 되어가지고 흐름이 패턴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는 이런 패턴이에요. 블로그 글을 쓰죠? 블로그 글을 쓰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1시간 넘겠죠? 1시간 정도 걸리고
그 블로그 글을 써가지고 제목 잡고 체류 시간 잡고 뭐 1,500자 쓰고 이미지하고 뭐 검색 유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2시간 정도 있으면은 노출이 돼요. 순위가 떠요. 검색을 해보면 내가 매주에 떴는지 알 수가 있어. 늦으면은 블로그를 안 쓴 사람들은 하루 있다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대부분 3시간 아니면 다 노출 반영이 된다. 얼마나 괜찮아. 글 쓰고 3시간 있다. 그리고 예약 발행이 돼. 내가 저녁에 했어. 근데 저녁에 새벽에 볼 사람이 아무도 다 자니까. 아침에 7시에 발행하면 얘가 7시에 발행해. 그럼 7시에 발행했으니까 출근 몇 시에요, 사람들? 9시 하죠.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맞추면 9시쯤 보면 노출돼 있어. 그렇게 발행이 돼 있고, 발행이 된 그 사람들이 읽어. 갑자기 하면은 네이버 측에서 뭐 몇 명이 읽었는지 다 나와요. 네이버 그 통계 자료에서 보면은 몇 명이 읽었고, 몇 명이 방문했고, 몇 명이 검색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검색했는지. 내 블로그는 제가 지방 출장 한번 갔다 왔는데, 지방에선 강사님들 시키는 대로 서류 요소 엄청나게 했는데, 방문자가 200명이나 되는데, 200에서 300명 되는데, 전 DB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라고 저한테 막 따지듯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네. 왜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어.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네. 서로 이웃만 들어왔어. 서로 이웃만. 그러니까 검색 반영돼서 들어오는 고객이 아니라 이웃들이 들어왔다고. 이웃들이. 그냥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들어가니까 서로 방문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기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짜리도 쓸모없어요. 우리는 100명이 들어와도 50명이 들어와도 어떠한 고객이 들어와?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고객이 알짜배기다. 그러니까 검색해야 돼요. 검색을 하려기 위해서 이 GPT를 쓰는 거예요. 글도 잘 쓰기 위해서. 검색만 하면 어떻게 돼요? 글도 잘 써야 되잖아요. 글 쓰고 검색이 돼서 DB가 들어오면은 카톡이 들어오는 거죠. 카톡 아니면 전화 안 받으면 이제 뭐 끝나는 거고. 이게 단점이야, 이게. 이거 단점 보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또 강의할 때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제 이 강의 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견적을 뽑아주고 하는데 노하우가 있지롱. 그래가지고 이게 상담을 많이 마지막 클로징 어떻게 하세요? 보험계약 그게 블로그로 체결할 때 제가 전 하는 멘트가 있거든요. 하는 멘트 있으시죠? 근데 블로그로 하게 되면은 대부분 만나려고 이렇게 방문을 가요. 저는 무조건 가요. 아, 가세요? 네, 예. 저는 무조건 방문을 가요. 그러셔도 되고. 예. 증권을 가져드려니까 이게 블로그의 제일 단점이 뭐냐면요. 해지가 쉬워요. 저랑은 반대인데? 저는 해지가 1도 안 됐는데. 아니요, 해지가 쉽더라고요. 왜냐면 예. 이게 좀 반반인 것 같긴 해. 저는 원수사에 있었기 때문에 원수사에서 있는 상태에서 블로그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오시게 되면 해지가 또 쉽더라고요. 전 손해보험만 팔았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다. 네, 예. 그 연금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쉽게 또 유입 나가시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그래서 무조건 그냥. 근데 저랑은 좀 컨셉이 다르거든요. 저는 해지가 하나도 안 됐는데 해지가 됐다고 하는 게 좀 틀려요. 왜냐하면 한번 스타일을 나중에 한번 제가 좀 볼게요. 왜냐하면은 저는 해지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아까 이게 조금은 그게 상품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좀 그럴 수도 있지. 네. 예. 이거랑 좀 저랑은 이게 그 상품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네, 예. 저는 그래서 방문을 가서 가족 계약을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저럴 수도 있다 뭐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저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는 이게 이제 저거가 되고 모바일 청약을 하게 되는데 원수사에 계셨던 거예요? 네. 원수사에서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혜인은 달라요. 저희는 인카에서 전부 다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줘요. 다 분석해주고. 근데 다 분석해주면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한 3군데 정도만 분석해줘요. 합당한데. 합당해주고 딱 분석해주고 제일 비싼데, 제일 싼데, 그리고 중간. 이해하셨어요? 네. 제일 비싼데. DB면 DB 제일 비싸잖아. DB 제일 비싼데. 그리고 제일 싼데 어디야? 롯데, 농협. 싸잖아. 그리고 중간다리 흥국 뭐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근데 꼭 가격 차이가 나. 똑같은 보장인데 농협이 훨씬 2만 원 싸요. 고객한테 딱 던져준단 말이죠. 고객님 그렇게 하고 나서 딱 3군데만 해줘. 더 많이 해주면 내가 피곤해. 예,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거
아직도 엑셀로 일일이 타이핑해가지고 하세요?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 저는 보장 분석할 때 일일이 엑셀로 타이핑해가지고 가져갔거든요. 아, 라이프리? 아,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거는 이제, 라이프리 아직 안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GPT 있죠? GPT한테 가설 있죠? 여러분 받으신 거. 그거 설계야. 받아가지고 얹어서 엑셀표로 정리해주라면 다 정리해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다 완전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여러 고객한테 딱 던지면 고객이 농협이 제일 싸네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통점. 고객이. 근데 메이저 회사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러면 농협이 마음에 드세요? 라고, 네. 그럼 고객 혹시 뭐 여기에서 뭐 수정하시거나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고객이, 아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럼 모바일 청약 바로 보낼게요. 이렇게 해요. 근데 아마 원수사 계셔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약이 들어가게 되면 고객이 해지를 할까요? 지금까지 저는 해지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팀원들도 해지가 1도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비교 분석을 싹 다 했어. 그리고 가설에서 가성비 있는 거를 난 다 하잖아. 그러니까 해지가 안 돼. 그리고 나서 팁을 아까 얘기했어. 자, 3만 원, 5만 원, 6만 원짜리 계약했어. 그러면은 계약했어, 땡큐다 라고 이렇게 방치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방문하면 좋아할까요? 속셈이 뻔히 보이거든. 그러니까 바로 방문하지 않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냥 이제 DB 살 돈 대신에 그분한테 그냥 저는 문화상품권을 줍니다. 그냥 문화상품권 5만 원 주고 고객이 가입해 주셔서 고맙다. 그래서 이거 거기 쇼핑할 때 사용하시고, 그리고 혹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가입했던 거 보장 리모델링 내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들고 가서 근데 고객님 왜 이렇게 혹시 하셨는지 이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부터 스토리가 다 나와요. 다 풀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면 고객이 다 얘기해요. 그리고 문화상품권 준다 그러면 고객이 안 만나줄까? 안 만나줄 것 같아요? 그냥 카톡으로 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바빠서 카톡 안 돼. 바쁘시구나. 근데 제가 저거 드려야 되니까 그거 뭐죠? 우리 증권 드려야 되니까 고객님 지금 이거는 얼굴 10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이 1시간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식으로 가서 업셀링 하는 거예요. 업셀링.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소개가 이렇게 계속 관리를 잘해야 돼. 대신에 관리 못하면은 말짝 도루묵이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거쳐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시간 참 빠르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원수사 계셨었는데 GA는 안 그래요. GA는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해지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일 겪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액션을 드릴 거예요. 액션 이거 숙제 뭐 제가 검사할 방법은 없으니 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베스트 글이라든가 베스트 유튜버를 복사한다. 글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글을 가져와서 제미나이라든가 제미나이 얹은 게 유튜브는 제미나이, 블로그 글은 GPT에서 얹은다. 그리고 나서 타겟층이 어디가 맞는지 얘한테 물어본다. 물어보고 나서 글을 써달라 그런다. 그럼 얘가 글 다 써준다. 이해하셨죠? 이것만 배워도 진짜 여러분들 큰 자산 얻어 가시는 거예요.